지금 환율이 뭐 1,500원을 뚫는다. 그런데 엊그저께 뭐 외환당국 국장 실장들이 뭐 몇 명이 나와서 뭐 정부가 개입한다 뭐 하니까 또 좀 내려가는 듯하다. 그런데 뭐 이거 잘못되면 1,500원 이렇게 뚫게 되면 제2의 IMF가 온다. 또 뭐 부동산 버블이 폭락한다. 뭐 수많은 흉흉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5% 강남의 아파트 뭐 50억이다 100억이다 그 사람들이 뭐 망하든가 말든가 저는 관심 없어요. 망하기를 바라지. 왜? 그래야 95% 우리 나라의 주인인 서민들이 잘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적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윤석열 파쇼 세력들이다. 딱 떨어지죠. 강남 3구 때려 죽여도 민주당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민주당 지방선거 뭐 준비한답시고 강남 3구를 위시한 한강벨트 거기에 집값 떨어뜨리는 보유세 때려라 이런 이병철 TV 사이다 그대로 갔다가는 지방선거 폭망한다. 그는 바보들의 계산법입니다. 당신들이 강남 3구에 돈을 그냥 퍼부어 줘보세요. 헬리콥터 만이를 한번 뿌려보라고. 밀턴 프리드만처럼. 그 사람들이 민주당 찍어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뻔한 거잖아. 5%를 제외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한 10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일 계속 더 디테일하게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다. 집값은 어떻게 된다. 코스피 코스닥은 어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지금 위기로 보이는 이 경제적 정말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혁명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너무나 중대한 기회입니다. 위기 거꾸로 하면 기회잖아요. 고려 말기 때 고려가 완전히 그냥 망하는 나라잖아요. 호족들이 다 헤쳐먹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기회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죠? 이성계? 이성계는 이제 그냥 얼굴마담이고 그 작전을 세운 게 정도전이죠. 기득권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낸. 그렇죠? 조선 600년을 전체를 설계를 다 한 게 정도전이잖아요. 정도전이 이방원이한테 죽었지만 죽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조선 600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조선 경국전 정도전이 만들었잖아요. 경제육전, 경제에 대한 다 정도전이가 뼈대를 다 만든 거예요. 사대문 그거 다 정도전이가 만든 거예요. 개성에 있던 고려 수도를 지금 서울 한양으로 해서 이런 그까지 뭐 전부 다 지금 그때가 다시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뭐 변호사님도 피해보잖아. 뭐 보면 보는 거고 더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거든. 왜? 90%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러면 저도 뭐 엄청난 이익이 되겠지. 저도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90% 국민들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겠지. 그런 계산법으로 머리를 돌려야 정도전이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말 기회가 왔다. 강남 3구 한강 뭐 보이는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전 국민을 열불차게 하는 저자들 저것들 확 그냥 절반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그것을 4, 5년 전부터 시진핑 주석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제 2인자 그 리커창 국무원 총리, 그 이제 행정부를 이끄는 국무원 총리가 해왔다 했죠. 중국의 1등, 2등, 3등 부동산 그룹, 건설 그룹을 다 그냥 디폴트 날려버렸다. 근데 최근에 이제 2주 전 그 중국 런민일보, 인민일보를 보면 1등 그룹인 원커 부동산 건설 그룹을 중국 공산당이 디폴트를 결정했다. 그게 어떤 의미? 중국 GDP의 25%의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동산 건설 아파트 막 지어가지고 경기를 띄우고 하는 짓은 안 한다. 그 돈은 앞으로 미래산업 AI 양자 컴퓨터 휴먼 로봇 중국 그 로봇 그 요새 보시죠 동영상 무수라고 하는 대단하잖아요. 중국 기술이. 네. 4, 5년간 그렇게 중국 공산당 수뇌부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꾸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 국무총리가 그렇게 바꾸니까 4, 5년 동안 중국의 기술이 미국하고 거의 맞짱을 뜨는 정도로 뭐 아직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뭐 아직은 아니지만 정말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이 첨단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GDP로 하면은 미국 GDP에 중국이 한 70% 정도 됐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막 어마어마한 혁신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이라는 저 초거대 경제가 실질 성장률이 4% 이상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지. 중국은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중진국에 불과한데 중국은 이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겨우 4% 5%돼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이라는 거는 2% 이렇게 돼야 되는 경제가 4% 5%를 한 거야.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야. 혁신이죠, 혁신. 슈페트가 말한 창조적 파괴 말이야.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그게 끊임없이 되는 나라야, 미국.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따라간단 말이야. 야, 구태의연한 건설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전 동영상 보세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한테도 이제 기회가 왔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 정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깨닫고 있지 못하지. 왜? 과거에 해먹었던 아파트 사놓고 했던 그 관료들, 정치권들, 민주당이 다 거기 있잖아. 이번에 막 잘렸잖아 또. 이재명 대통령 뭐 무슨 부동산 정책의 책상이 뭐 제가 보기에는 허접한데 무슨 성남의 가천대 교수니 뭐 잘렸잖아 지가. 이상경 교수인가 나버립니다. 네. 그런 거듭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야. 기존의 또 관료들, 행정고시 출신, 제가 회장이니까 뭐 너무 잘 알죠. 그것을 소위 포획 이론이라고 합니다. 포획, 대통령을 싹 둘러싼다 이거야. 이게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거지.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말 뛰어난 대통령한테는 이게 안 통합니다. 대한민국 보면.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말고는 거의 관료들이 뺑 둘러싸서 대통령을 바보 만들었어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뭐 박정희 시대까지 가지 말고 이제 뭐 2000년에서 이제 DJ부터 뭐 김영삼 대통령은 뭐 본인이 워낙 저 경제나 이런 데 무지했으니까 뭐 관료들이 뭐 포획할 필요도 없어. 본인이 뭐 무식하니까. 그런데 김대중 이후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지금 이재명, 김대중 대통령만큼 관료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볼 정도의 실력파, 경제에 대해서도 실력파는 없죠. 뭐 제가 보기 없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포획, 둘러싸서 캡처 시절이라고 하죠. 말아먹는다 이거야. 그 이론을 낸 게 미국 역시 또 시카고 학파네요. 시카고 학파 뭐 어쩔 수 없어. 뭐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그 스티글러 교수가 그 포획 이론을 내서 전 세계를 분석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우리나라 뭐 또 나오잖아. 포획 이론. 그걸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정치권들, 관료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TV조선 이런 썩어 빠진 어용 언론, 시민단체, 이제 이자들의 그 행동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한 것이 제임스 부캐넌 교수죠. 제임스 부캐넌 교수.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자들, 지금 뭐 부동산 투기하면서 입으로는 뭐 선량한 척하는 그런 정치인들, 관료들, 이자들을 정치적 장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장사꾼이다. political entrepreneur. political entrepreneur. 이자들을 썰어버려야 된다. 이자들을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헌법을 지킬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를 지킬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와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가 창달되는 그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political entrepreneur, 이자들을 타도해야 된다. 굉장히 과격한 레디컬하게 들리지만 굉장한 수학과 통계학으로 이것을 한 100년간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포함한 전 세계 국가와 정부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임스 부캐넌 교수. 우리나라한테 너무나 설명력이 높죠. 이러한 이제 바탕하에 지금 그 찬스가 온 겁니다. 이자들을 썰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 자유주의 헌법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90% 서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양극화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강남 집값은 절반으로 폭락하는 그리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리고 열심히 생산성을 높여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돈을 버는 그 진정한 이제 자유시장 경제.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혁신 기업이 나온단 말이야. 모든 게 그냥 투기꾼들만 돌아다니니까 무슨 혁신 기업이 나오겠어. 안 그래요? 그런 바탕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저런 인류 혁신 기업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그 미국의 정치인들이 잘 해온 거죠.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그런데 댓글에 변호사님 중국은 공산당 독재니까 뭐 되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 쪽 개딸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어떨 때는 또 중국 좋다고 하다가 내가 또 중국을 본받자 이재명 정부도 본받아라 하니까 또 무조건 또 이재명 실드 친다고 중국은 독재잖아요. 이러고 있어. 네. 미국을 보라고 그래, 미국을. 미국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지금 그 혁신이나 그런 거에 기반한 이 성장률이라는 게 정말로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렇게 거래하게 되면 경제 성장의 그 궤적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거든요. 선진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미국은 3억 5천이에요. 전 세계에 쓰는 돈이 얼마야? 천조국이잖아, 천조국. 국방비만 천조.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이제 성장이 멈추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 2% 정도. 그게 선진국들의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된 거였는데 미국은 2%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4, 5%로 다시 올라오는 거야. 지난 한 이제 2008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리먼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강력한 미국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국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새로운 그 경제에 혁명적인 그런 혁신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1990년대에는 그 빌 게이츠 지금 모든 PC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혁명이 일어났고 또 좀 지나면 이제 뭘까 한 20년 이렇게 지나면 또 뭐 위대한 천재가 이제 애플이 나와. 애플 뭐 사과냐? 아이패드, 아이폰 뭐 천재가 또 나타나. 또 그분이 또 조금 뭐 또 돌아가시는 일찍 뭐 이러면 누군지 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뭐 갑자기 AI가 나오고 그냥 막 이게 이제 그 슈페트가 말한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과거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말이죠. 끝없이 나온다, 끝없이. 이러한 시스템과 제도와 법과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단 말이야. 관료들이고, 언론이고.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제임스 부캐넌 교수의 주장이었고, 그런 걸 만들어낸 거죠. 위대하지. 뭐, 미국이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뭐, 문제점도 많지만, 제가 이제 경제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거를 많이 따라서 배우고 있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따라서 많이 우리가 참고를 하면 잘 될 수 있단 말이야. 제 말을 들으면 됩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일본 꼴이 납니다. 일본 꼴이. 우리 가까운 나라들을 보면 돼.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꼴이 난다.